자, ERP에게 1급 문제 16번부터 25번까지 두 번째 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부터 20번까지 부가치세 관리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16번입니다. 자, 2025년도 2월 25일 춘천지사는 청우유통 주식회사에게 기계장치를 현금으로 매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해당 거래 내역을 전표 입력한 후에 2025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에 현금 영수증 매입건 중 고정자산 매입세액 합계액을 조회하면 얼마인지 고르시오입니다. 사업장은 한국생산 춘천지사입니다. 뭐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정직하게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조회한 후에 플러스 600만원만큼 올리시면은 또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1번으로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2번 할 거면은 제가 유튜브 할 이유가 없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시험 대비를 하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제 역할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자, 1번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전표 입력을 먼저 해줘야 돼요. 전표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전표 입력이 다 되면은 고정자산 매입세액을 이제 조회를 해야 되는데 현금 영수증 매입건 중에 고정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메인 매출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두 번째. 그래서 문제를 천천히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숙련성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문제만 바로 읽고 할 수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서 한번 그 숙련성 있게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전표 입력에 자 클릭합니다. 자, 본점 아니죠? 지점이에요. 자,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점이에요. 자, 날짜는 2월 25일입니다. 자, 9번은 차변 기계장치입니다. 청우유통입니다. 금액은 600만원. 원래 조교를 적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그냥 조교 그냥 빼고요. 증빙은 현금 영수증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재급금입니다. 죄송합니다. 재급금이에요. 예수금 아니에요. 제가 회사가 면세회사다 보니까 부가세 개념을 까먹었어요. 이제는 큰일 났네. 예. 그래서 증빙은 현금 영수증 잡아주면 되고 현과죠, 말 그대로. 그래서 세무 구분은 현과, 현금 영수증 매입, 신고 기준이 2월 25일, 그 다음에 금액 세액 고정가표, 여기에 그 고정가표랑 그 고정자산 세액을 적어주면 돼요. 이거를 적어주면 반영이 되는데 안 적어주면 반영이 안 되거든요. 한 번씩. 그래서 기계장치에 600만원에 60만원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이렇게 누르고 종료 누르면 돼요. 그러고 나서 엔터 치면 돼요. 끝. 그 다음에 대변에 이제 보면은 이제 대금으로 줬는지 이제 돼 있긴 한데 현금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 돼 있으니까 현금으로 하면 되고 660만원 이렇게 넣어주면 끝입니다. 증빙 안 넣어도 돼요, 현금은.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끝입니다. 다 끝났죠. 그러면은 입력을 했어요. 춘천지사에 입력을 이미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 메인 매출장이라고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세무 구분별을 좌클릭을 해요. 그럼 이 중에 이제 현금 영수증만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점이 아닌 지점으로 해주고 신고 기준일은 2월 25일 그러니까 1기 부가세 예정이니까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이렇게. 전표 상태는 승인인데 출력 구분을 매입으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세무 구분을 현금 영수증 매입으로 잡아줘요. 그러면은 조이키 누르면 돼요. 자, 그럼 두 개가 나올 거예요. 현금 영수증 매입인데
고정 매입인지 아닌지 이제 여기에 딱 보면은 고정자산 매입액과 고정자산 세액이 나와요. 여기. 그럼 고정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총 900만원에 부가세액 얼마예요? 9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17번입니다. 다음 보기에 거래내역 전표를 입력한 후에 한국생산 춘천지사에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에 직수출한 원화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전표 입력을 먼저 합니다. 아까 16번 똑같이. 전표 입력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직수출한 원화 금액은 얼마냐? 자,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직수출한 원화 금액을 3만 달러에 1,300원 넣으면은 3,900만 원이에요. 그럼 17번에 다음에 1번이냐? 아니에요. 17번에 다음에 1번은 아닙니다. 그래서 찾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봤을 때는 1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금액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전표 입력에 자 클릭합니다. 자 회계 단위는 춘천지사고요. 날짜는 1기 부가 예정 기간이니까 날짜가 2월 10일로 돼 있네요. 2월 10일로. 자, 9번은 차변. 지금 뭘로 받았냐면은 지금 현금 받았는지는 지금 아니네요. 외상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해줍니다. 코드는 론스탑입니다. 자, 금액 얼마냐면은 3,900만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뭐 증빙은 따로 없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40102 이렇게 해줍니다. 해외 매출에. 그래서 얼마냐 3,900 이렇게 해주면 돼요. 증빙은 뭐 저기 수출 실적 명세서에 있는 수출 신고 필증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입력해야 되겠어요. 뭐냐면은 부가세 예수급. 본래 그 K랩하고 도전은 입력 안 해도 되지만 그 이제 ERP는 이거 입력을 다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부선 명세서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다 넣어주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세무 구분은 뭐냐? 직수출 16번 수출입니다. 공급가액은 3,900. 환종은 USD 이 밑에 치면 돼요.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이제 쳐줘야 되고요. 흰색 부분도 다 쳐주면 좋아요. 그래서 수출 신고 번호 X는 X가 안 돼. 안 돼. 여기는 칠 수 있네. 칠 수 있네요. 그럼 마지막 한 개를 빼야 되겠네요. 그러면 숫자 보고 해라 이 뜻이네. 그래서 외화 금액은 얼마냐면은 3만 달러. 환율은 1,300원.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넘어가면은 이제 저기 문제가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문제가 없던 거고. 이렇게까지가 넣어줘야지만 나중에 반영이 바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1번에 대한 절차는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대한 절차예요. 직수출하 원화금액 합계액은 얼마냐 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직수출에 관련된 키워드는요. 부가가치세 부선명세서를 한번 봅시다. 어디 있냐면은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지사이고요. 춘천지사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숨겨져 있는 금액들이 다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입력했던 부분이 3,900만원인데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왜냐면은 그 전에 작성되어 있는 거고 불러오기를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짜란 해가지고 하나 더 나오죠. 3,900. 이건 내가 입력한 거.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총 금액 얼마예요? 원화 금액 얼마? 8,270만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18번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생산 춘천지사에 2025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시 신고해야 할 서식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한국생산 춘천지사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신고해야 할 서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서식은 모르면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 하나하나씩 외우기가 좀 힘듭니다. 이거는 난 좀 시간 별로 없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가세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해 보시면은 부가세 신고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사업장은 춘천지사이고요. 기간은 2025년 2기 예정입니다. 7에서 9월이죠. 불러오기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서식을 하나하나씩 한번 봅시다. 자, 생산 사개표는요, 1번 난과 여기 이 부분 생수치분 해가지고 여기가 세용계산 사개표예요. 금액이 있으면은 서식이 있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그 다음 2번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여기에 보시면은 14번 난에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클릭하시면은 의제매입이 존재합니다. 있죠. 43번 난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는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에 더블 클릭하시면은 43번 난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 3번 신용카드 발행직계표 수치명세서입니다. 신용카드 발행직계표는요, 여기 3번 여기가 그 발행직계표예요. 근데 금액이 없어요. 그 다음에 수치명세서는 14번 날에 똑같이 있는데 신용카드가 존재를 합니다. 수치명세서는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3번에 대한 부분은 답이 맞아요. 그 다음 4번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장별 세액명세서. 요거는요, 그 사업자 그 단위과세라는 부분에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금액을 봤을 때는 뭐 설정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냐, 저도 사업자 단위과세를 해봤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이렇게 조회를 하면은 나와요.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자 단위과세 이렇게 넣는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합쳐서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설정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관리 쪽에 보면은, 자, 시스템 관리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시스템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일단 사소한 거는 넘어갑시다. 그래서 일단 사업자 단위과세가 설정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만 봅시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입니다. 여기에 사업자 단위과세는 2번으로 돼 있어야 되거든요. 몇 번 돼 있어요? 0번으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사업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주사업장이 아닌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0번은 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사업자 단위과세 하려면은 2번으로 설정돼 있어야 되는데 0번으로 설정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장별 세액명세서가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19번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생산 춘천지사는 부동산 임대업도 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주 임대료를 포함하여 신고하려고 합니다. 2025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다음에 부동산 임대 내역의 자료를 작성하여 보증금 이자를 계산하여 2025년도 12월 31일 전표 처리한 후에 2025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한국생산 춘천지사에 건별 매출에 매출세액을 조회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보증 간주 임대료 묻는 게 아니네요. 요거 되겠죠. 건별 매출에 매출세액을 조회하면 얼마냐? 간주 임대료. 네, 간주 임대료입니다. 순간 아닌 줄 알았어요. 자, 보증금 이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며 전표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입력한
전폐 상태가 미결인 경우 승인 처리해줍니다. 문제 요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요, 간주 임대료에 대한 회계 처리를 넣으라는 이제 첫 번째가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의미는 건별에 해당하는 이제 매출 세액은 얼마냐. 이게 한 개가 나올 수도 있고 두 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건별 매출 세액은 무증빙 매출이거든요. 무증빙 매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금액이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 찾냐면은 메인 매출장에서 조회하시면 돼요. 그래서 메인 매출장에서 1번과 2번에 있는 금액으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끝나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간주 임대료는요, 여기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입니다. 자, 사업장은 춘천지사이고요. 과세기간은 25년도 10월 1일부터 26년도 9월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사업장은 춘천지사고요. 과세기간은 10월부터 12월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층수는 지상 2층 201호입니다. 자, 상호 성명은 주식회사 상상유통이고, 자, 사업자 번호,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면적은 400, 임대기간은 이렇게 되고요. 보증금 3억 이렇게 됩니다. 자, 월세는 470만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봤을 때 첫 번째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서 이제 공급가액이 얼마냐면은 2192876이 되고, 세액은 얼마냐면은 2192877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간주 임대료를 입력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전폐 입력을 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문제 요청 사항에서 우리는 메인 매출장에 건별에 대해서 아까 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전폐 입력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본점에 춘천지사로 하고요. 자, 날짜는 12월 31일입니다. 간주 임대료는 가장 마지막 날을 적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차변 세금과 공과금을 처리합니다. 간주 임대료에 대한 회계 처리는 그 세금 납부하는 걸로 취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2192877 세액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해가지고 2192877. 근데 여기에서 하단에 이제 작성을 할 때 여기 세무 구분을 건별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2192876이에요. 그 다음에 2192877 이렇게 해주면은 끝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기문창까지 나와있던 부분 확인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메인 매출장입니다. 자, 여기를 클릭합니다. 자, 세무 구분배를 클릭을 해줘요. 자, 그러면은 지사이고요. 날짜는 2기 확정. 출력 구분은 매출이고요. 세무 구분은 건별로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조이 누르면은 여기에 세액 칸이 있죠. 그래서 이게 얼마예요? 기존에 이제 10만원 더해서 2192877은 내가 입력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기존 금액 합쳐서 얼마? 4192877원이 세액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회계 1급 문제 20번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생산 춘천지사의 2025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가표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건 가세 표준 명세인데 요게 키워드예요. 근데 과세 표준 명세를 볼 수 있는 부분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냐면은 부가세 신고서에서 보아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가세 신고서 있죠? 자, 여기 자 클릭합니다. 자, 사업장은 춘천지사 하면 되고요. 기간은 1기 확정 4에서 6월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봐야 될 부분이 어디냐? 이 부분. 과세 표준에 자 클릭하고, 자, 여기에서 클릭함으로써 여기에 과세 표준 금액 얼마냐? 여기를 보면 돼요. 그래서 총 얼마? 4억 1,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20번에다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25번까지입니다. 자, 여기서는 원가관리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원가관리 쪽은요, 제조원가 명세서나, 그 다음에 기간별이나, 아니면은 관리 항목 해가지고 원가에 관련된 문제 조회를 하거나, 고정자산 분으로 해서 조회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5문제이고요. 주로 결산, 재무제표 관리 쪽으로 위주로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산 재무제표 관리를 자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21번입니다. 다음 거래 내역을 전표 입력한 후에 주식회사 한국생산 본점에서 2025년도 1년간 보험료로 인식할 기간 비용은 총 얼마인지 고르시오입니다. 아쉽게도 결산 재무제표 관리 쪽 문제가 아니네요. 이거는 기간 비용입니다. 요게 키워드입니다. 이거는 기간 비용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기간은 그 보험료가 제조에 관련된 문제로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니네. 그냥 821번이네. 자, 이렇게 봅시다. 계산하고 양펜 넣기입니다. 그 첫 번째는 전표 입력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간 비용 현황으로 해서 오는 게 두 번째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전표 장부 관리 중에서 전표 입력에 자 클릭합니다. 자, 다시 본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 1월 1년간 보험료니까 지금 7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구분은 차변에 보험료를 해줍니다. 코드는 우리보험입니다. 자, 금액은 400만원입니다. 자, 적용료가 필요 없고요. 증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험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여 밑에 부분에 사실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시작일과 종료일과 계산 방법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이걸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작일은 2025년도 7월 1일, 종료일은 2016년 6월 말. 계산 방법은 F2번 누르면은 양편 넣기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해줘야 저장이 돼요.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줬냐 이제 대한 얘기는 나와 있어요. 신한은행 보통예금 01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표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보험료에 대한 기간을 물어보니 기간 비용 현황입니다. 여기를 자 클릭합니다. 자, 보면은 일단 입력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기표 일자는 202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선급 비용으로 되어 있고요. 자, 죄송합니다. 전표 입력에 자산 계정으로 하라 했으니까 여기 선급 비용이에요. 보험료 아니에요. 죄송해요. 자산 계정 분기라고 되어 있어서. 예. 그래서 여기에 대체 계정은 보험료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다시 할게요. 아까 제가 비용인 줄 알고 비용만 봤더니 자산 계정으로 분계라고 돼 있어서 아까 되게 잘못 봤어요. 자,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자, 기간 비용 현황을 자 하면은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재계산 키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설명할게요. 아씨, 진짜. 자, 여러분들 그 전표 입력 아까 다 했었잖아요. 자, 아까 오류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 프로그램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오류가 아까 기간 비용 현황에서 이게 아까 이제 입력을 할 때 제가 지금 이게 수정을 해놓은 건데 여기 지금 오류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세로 불러오기를 할 때 그 지금 오류가 없어졌거든요. 지금 오류가 지금 없어져가지고 지금 세로 불러오기가 좀 돼요. 다시. 근데 요 부분 있죠. 우리보 혹시 여러분들 저랑 똑같이 뜨는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아마 여기에서 그 기간병 현황에 입력을 할 때 세로 불러오기를 할 때 아마 오류가 뜰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류가 뜰 거예요. 그래서 기간이 아마 잘못됐었거든요. 이게 기간이 2025년 3월 1일부터 그 2026년 2월 28일까지로 원래 돼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그 2025년도 2월 28일까지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좀 오류가 좀 떴었어요. 그래가지고 본래 답안지는 이게 2025년도 12월 31일까지예요. 답안지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류가 첫 번째로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면은 답안과 그대로 해서 2025년도 12월 31일로 변경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게 제가 프로그램이 지금 아직 학교자 발표가 되기 전에 지금 그 프로그램을 따온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수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오류 걸렸었고 답이 계속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날짜를 좀 변경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새로 불러오기를 하면은 아까 저처럼 이렇게 뜹니다. 나머지 거는 맞아요. 그래서 기간비용 대장에서도 원래 두 개가 떠야 되는데 하나만 지금 뜨거든요. 한 개는 만료가 이미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계약 기간을 26년도 2월 28일까지로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전표 입력을 했을 때에 대한 설명이고, 전표 입력을 해서 아까 제가 수정을 했는데 원래는 2025년도 12월 31일까지로 반영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답지에는 이미 반영되어 있을 거라 언급하고 그 오류 부분을 제거를 안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비용 현황에 이제 조회를 했을 때 이제 제가 수정을 해놨는데 수정을 해놓으니까 금액이 맞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이렇게 하고 조회 기간 비용을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은 5016272원이 돼요. 아, 이걸 2월 28일까지로 했을 때. 그러니까 5016272원이 되는데 본래 답은 5012556원이 돼요. 원래 답은 2번이에요. 근데 제가 계약 기간을 2025년도 12월 말까지를 바꿀 때 여기 입력하는 칸에 여기가 지금 26년도 2월 28일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수동으로 다시 2025년도 10월 31일 이렇게 바꿔도 되고 전표 입력에서 바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저장이 되면서 기간비용 현황에 다시 조회하시면은 중간계 2025년도 12월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요 금액, 이 금액이 원래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라 생각해서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15분, 20분 동안 지금 헤맸었어요, 아까.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되네요. 자, ERP회계 1급 문제 22번입니다. 한국생산 본점의 상반기 제조원가 보고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원가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제조원가 보고서입니다. 어디에 있냐면은 원가 명세서, 즉 여기 원가 보고서입니다. 이 부분이 해당이 되고요. 제조원가 보고서가 키워드가 됩니다. 자, 클릭하겠습니다. 자, 기간은 상반기입니다. 자, 확인 누르고, 자, 그러면은,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당기의 원재료는 1억 1200만원에 매입하였다. 맞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래서 맞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 2번. 상반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326169000원이다. 상반기의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여기에 있어요. 326169000 맞죠?
3번. 노무비가 증가하면 단기제품 제조 원가도 증가한다. 그렇죠. 노무비가 이게 올라가면은 모든 게 다 상승이에요. 내려가면은 다 같이 내려가는 거고. 그래서 제조 원가는 올라가면 똑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면은 똑같이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4번. 제조 경비 중 가장 많이 사용된 비용 계정 과목은 보험료다. 보험료가 1140만 원이고요. 제일 많이 쓴 건 뭐냐면은 복리후생비예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437만 9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그래서 이에 옳지 않은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23번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생산 본점은 공장을 프로젝트별로 관리하여 원가 보고서를 산출합니다. 2025년도 2분기 동안 가장 많은 노무비가 발생한 공장은 어디에 있는지 고르시오입니다. 자, 프로젝트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원가 보고서를 산출한대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키워드가 되고요. 프로젝트 플러스 원가 보고서입니다. 이때 뭐냐면은 이제 프로젝트는 관리 항목이죠. 그래서 관리 항목별 원가 보고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항목별 원가 보고서가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보면은 관리 항목별 원가 보고서고요. 그래서 어디서 볼 거냐면은 프로젝트별로 관리한다고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별로 자, 클릭합니다. 자, 프로젝트 분류는 중구 남부 이런 얘기는 없고요. 프로젝트는 서울 공장부터 울산 공장까지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4개 해당이 되고 기간은 2분기니까 4에서 6월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은 자, 이렇게 금액이 나오면서 노무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공장을 찾습니다. 자, 어디에요? 맞습니다. 어디? 그렇죠. 딱 봐 정답이 보이죠? 정답은 3천만 원에 해당하는 북산 공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3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24번입니다. 한국생산 본점의 2025년도 1월 말 상품과 제품의 총 판매량이 8만 개일 때 다음 보기를 참가하면 손익 분기점 판매량은 몇 개인가? 입니다. 단 상품과 제품의 판매 단가는 동일합니다. 자, 이 문제는요 자주 나오는 문제 중 하나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원가 보고서를 참고로 해서 봐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원가 보고서 자 클릭합니다. 날짜는 1월 달이고요. 31일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단위당 총 판매량이 800개예요. 그러면은 판매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다시 클릭합니다. 자, 그래서 날짜는 2025년도 1월 31일까지 잡습니다. 매출액이 나올 거예요. 자, 얼마? 3억 7,600만 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3억 7,600만 원에 8만 개를 판매를 했대요. 그러면은 한 개당 금액이 나올 거예요. 자, 얼마냐면은 4,700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손익분기점 판매량이잖아요. BEP 판매량이잖아요. BEP 판매량은 일단 고정비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7천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나누기 판매 금액이 얼마냐면은 4,700원에 공원이익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변동비를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4,700 빼기 2,200이 되는 거예요. 2,500이죠. 그러면 7천만 원에서 나누기 2,500 만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예요? 그렇죠.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28,000개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25번입니다.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한국생산 본점의
2025년에 발생한 타개정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타개정 대책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원가 보고서에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원가 보고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기간은 2025년도에 발생한 원재료 타개정 대책이에요. 자, 봅시다. 자, 1번 타개정 의로와 타개정 애서가 있어요. 자, 애서는 어딘가에 들어왔다는 의미가 되고 의로는 나갔다는 의미가 돼요. 자, 봅시다. 타개정 의로 대체된 금액은 200만원이다. 맞아요? 맞죠? 자, 1번 타개정으로 대체된 내역이 발생한 월은 1에서 6월달이다. 자, 타개정 의로입니다. 애서가 아니고 타개정 의로는 자, 여기에 이제 원장을 이제 클릭하시면은 타개정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대변을 나간 거는 타개정 의로고 들어온 건 타개정 애서예요. 그래서 지금 1월달에 나갔고 없죠. 하반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1월과 6월달에 있었대요.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은 거니까 자, 이 6월달에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1월달 거에 있는 건 아까 맞았죠. 대변 있는 게. 6월달 거 있었나요? 6월달 거도 있었죠. 그래서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타개정의로 대체된 원재료는 모두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계정으로 대체 출고되었다. 그래서 타개정의로 대체된 거는 원재료비인 거는 맞고, 그리고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단계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로 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손익계산서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이 답입니다. 타개정에서 대체된 금액이 타개정으로 대체된 금액보다 크므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감소한다. 타개정에서 금액이 얼마냐면은 300만원이고요. 의로 금액이 200만원이 돼요. 그러면은 원재료가 더 들어오는 셈이 돼요. 에서는 들어오고 의로 나갔으니까 원재료가 100만원치만큼 더 들어온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조 원가는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죠. 제조 원가는 커지고 기말 재고의 감소해야 증가해요. 타개정에서는 들어온 거기 때문에 기말 재고액도 같이 올라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타개정 의로가 이제 기말 재고액이 작아지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모두 문제 풀이 및 해설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문제는 무난해요. 그래서 풀이 해설도 무난하게 했는데 21번 문제인 경우에는 제가 댓글로 해서 다시 한번 더 올려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랑 똑같은 현상을 겪으시면은 오류인 게 맞고요. 프로그램이 어딘가에 그게 좀 설정이 좀 잘못됐나 봐요. 아까 올리실 때.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기업에 취업하실 분들은 ERP 자격증을 꼭 취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취업과 합격을 꼭 잘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우 감사합니다.